안녕하세요. 코리안 스캘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되는데요. 저도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그 내용들을 좀 공유하기에는 제 일상이 너무 바빠서 자주는 못 올리고 있지만 저도 복습도 하고 그리고 아직 몇 분 안 계신 구독자분들이지만 그래도 또 서브스크라이브를 꾸준히 이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짧게라도 녹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지난 FOMC가 있었고요. 그 후로 반등이 왔었는데 사실 달러 지수가 내려가지 않는 이상 모든 좋은 지표들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크게 좋게 해석될 여지가 없습니다. 일단 달러 지수가 높다는 거는 안전 자산이 가장 안전하게 보이는 이제 safe asset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장 안전한 달러 지수로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다른 자산으로 돌려 흘러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자세히 보고 있는 게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보시면 너무나도 예쁘게 지금 역배열이 되어져 있죠. 2년물은 3%, 그리고 5년물은 2%, 10년물은 2%입니다. 2.7%인데 너무 정확하게도 이게 역배열이에요. 자, 전통적으로 이렇게 역배열이 되게 되면 보통 6개월 지나서 이렇게 침체기가 온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단기로 이렇게 다금을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대출해 줄 때는 장기로 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오히려 마진이 좀 줄어드는 거죠. 오히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은행에서는 당연히 대출을 주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이유로 지금 현재 미국채를 자세히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달러 지수가 높은 상황에서 간단하게 유가가 빠지는 거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론 러시아도 있다 보니까 뭐 러시아 전쟁 결과가 좀 좋게 그러니까 종전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송유관 이슈도 있고 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달러 지수가 높은데 유가가 낮아진다는 거는 경기 침체라는 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달러 지수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오르는 것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레 겁을 먹고 왜냐하면 다음 이제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지수가 오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금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달러 지수고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진입 시점을 그러니까 지금 분할 매수 중이신 분도 많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진입 시점을 논하기에는 지금 국채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희일비할 수 있는 그런 장세는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현재 빠지고 있고 현재 지금 1시 46분이네요. AM이고요. 자, 빠진 이유는 간단하죠. 뭐 다른 것보다도 기업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FOMC 때문에 그런 거예요. FOMC가 다가오다 보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논조가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빅스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요 정도만 보셔도 사실 시장 상황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 지금 일본 국채도 좀 보고 있는데 언제 일본 국채랑 이제 미국 국채랑 격차가 좁혀질까? 이것도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제가 왜 이게 좁혀지는 거를 유심히 보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요거랑은 좀 별개 얘기지만 저는 지금 그 중국도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중국을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뭐 중국의 뭐 다른 뭐 어떤 사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중국 사실 경제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이렇게 많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 실적이 지금 안 좋아요, 기업들이. 그렇다면 지금 인위적으로 실적을 이렇게 좀 포장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포장되고 있는 실제 중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날지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외국 자본 이탈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아직은 완전 개방이 아니다 보니까 중국이 그런 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분명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 타격의 정도는 좀 이렇게 뭐 간단하게 넘어갈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어, 중국은 좀 특이한 게 물가를 낮추고 싶으면 정부에서 그 마진을 많이 못 남기게 푸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해서 110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제 중국 당국에서 100원에 팔아 이래버리면 팔아야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그런 마진은 어, 중국에서 이렇게 돈을 프린트해 가지고 주는 그런 보조금 형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매니플레이트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옛날에 경험이 있죠. 이렇게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 누가 발가벗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데 과연 중국이 좋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중국의 그런 위기도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이 위기가 와야지 이 모든 그 하락이 이제 끝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요약해드리자면 달러 지수가 너무 높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게 더 낮아질 거라고는, 글쎄요, 낮아질지 오를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향비를 볼 때 일단은 국채가 떨어져야지 이제 자금이 좀 이렇게 어, 이동을 한다. 현재로서는 너무 달러에 지금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자금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2시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두 전화로 보내시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7월 29일이죠. 오늘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